모임을 할 때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해온 거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부의 감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잡기가 참 어려워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파쇄한다 내지는 뭐 이거 본다 이런 얘기에서도 그 사람마다 그 말이 주는 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파쇄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공부를 봤을 때는 그 파쇄한다, 부신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가까운 표현은 아니었어요. 저의 공부는 그냥 뭐냐면 이게 뭔지는 오래전부터 아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공부가 크게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공부라는 이름으로 퉁치거나 아니면은 우회하거나 그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 내지는 그냥 이 자리만 잡고 있고 딴 거는 이제 그냥 딴 거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요것만 보고 걸려있든 걸려있지 않든 그냥 걸리면 돌아오고 더 걸리면 챙기고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의 공부가 머물러 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한 2003년 좀 아까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공부하신 분도 많고 그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제대로 길을 못 잡고 오신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사실 도덕경 강의 그거 들으러 한 달 정도는 갔었거든요. 2003년인데 그게 뭐 내가 알아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그 인연이 돼서 갔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달밖에 안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 예전에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그런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도서관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 들려보는 저도 그 책을 보는데 그런 류의 가르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살며 사랑하며 뭐지? 배우며? 하여튼 그런 류의 얘기인 거 그거는 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런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궁극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 삶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접어주고 그 본질이 뭐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 듣고 김태환 선생님은 딴 얘기 살아가는 얘기는 안 하시고 법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들리더라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 얘기 들으면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경지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불교 용어가 좀 어려운 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거부감도 없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즐겁게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공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즐겁게 들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들으니까 이제 처음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답답하고 아득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 막 절박한 심정이었던 거는 막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10년 했다, 20년 공부했다, 뭐 일찌감치 하신 분들인데 거기 그냥 나랑 똑같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 있는 거고 공부가 그것밖에 안 된였다는 게 좀 나 스스로는 스스로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더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막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석 달 안에 해야 돼. 아니 6개월 안에 해야 돼. 아니면 1년 안에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게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공부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업문 한 3개월 지나면서는 스스로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잠잘 때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들으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중간에 막 테이프는 막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테이프가 꺼져 있어. 그럼 막 걱정이 돼가지고 키는 거야.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1시간 자다가 트고 2시간 자다가 깜빡 잠들면 이제 그때는 잠이 오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듣다가 막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서 나타나서 법문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기체험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막 온몸에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나 이게 체험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는 지금도 그 체험하고 그게 있냐? 그래서 아니 지금은 없다니까 그거는 이제 다 뭐 공부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는 그냥 돌아서면서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뭐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뭐가 깨지냐면 기존에 내가 봐왔던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존에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렇게 좀 그 집착이 놓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은 더 오고 한 번도 이 공부를 시작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뭔가가 있어. 이전보다 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 들어도 안 돼.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있길래 이게 안 되나 보니까 법문의 요점은 듣다 보니까 정리가 돼요. 법문의 요점은 경계가 아니다. 멀리 있지 않다. 찾을 필요가 없고 이미 있는 이것인데 말에 떨어지고 있고 생각에 떨어지고 있고 경계에 끌어가니까 안 된다.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자꾸 경계에 떨어지고 있는 건가? 해서 딱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 어떤 게 경계에 떨어지고 있는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게 경계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냐? 자꾸 지난번 들은 얘기랑 지금 하시는 말씀이랑 이렇게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잖아. 과거에 들은 얘기랑 지금 하시는 말씀이랑 맞추고 있어. 이게 경계에 왜냐면 과거에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런 식으로 뭐 과거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니까 이제 요거 실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몰라. 막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식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이렇게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질 거야 하면서 도반들의 체험상을 막 재구성하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겠지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 이것도 아니야. 그 앞뒤는 그러니까 과거나 전후는 없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근데도 안 돼. 왜 안 되나 보니까 자꾸 선생님 손을 따라가고 있어. 눈앞에 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그때서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과거 미래는 쉽게 이렇게 노연할 수 있지만 순식간에 뭔가 눈앞에 그 되게 존재감이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나 행동에서 자유롭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법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뭐야? 그거를 그대로 나의 현실로 딱 대입했을 때는 저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대단한 공부를 하신 분이 말하는 그 말씀도 경계라는 거고 그 사람의 존재도 경계라는 건데 나는 그 들은 법문과 어긋나게 그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의 가르침에 자꾸 가르치는 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끌려가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내 법문의 내용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고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지는 순간 실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때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마음은 자꾸 움직여 왔었잖아요. 생각에 떨어져서 과거에 떨어지고 미래에 떨어지고 눈앞에 있는 대상 사물에 떨어지고 말에 떨어지고 했는데
그 법문을 들어보고 제대로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아 여기도 가면 안 되고 앞으로도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 후, 좌우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일어나죠. 마음이 일어나.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갈라다가 멈추고 갈라다가 멈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탁 들어 앞으로 뭐지 이렇게 보려다가 딱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 상태가 답답해져요. 뭐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생각은 돌아가지 않고 답답해져. 근데 왜 답답하냐면 여전히 가려는 마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요 이거 앞으로 가려는데 이게 가려는데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힘이 받쳐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다는 거는 가면 안 된다는 암과 가고자 하는 관성이 부딪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한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가는 게 멈춰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답답해졌어요. 그러면 공부가 잘 막혀가 먹히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고 예전보다 나아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래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갔다. 근데 가려다가 이게 법문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멈춰지고 가려는 관성은 있고 이게 답답한 상태인데 어떨 때 우리가 소식이 오느냐? 가려는 마음이 딱 쉬어질 때 소식이 오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때. 그러면 그때 답답함이 사라지면서 탁 체험이 나죠. 근데 이 답답함의 과정이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움직여서 살아왔는데 마음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공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법문이 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들은 얘기는 있고 움직이면 안 되고 이 관성이 부딪히면서 답답해지겠죠. 그 과정이 넘어서야지 어느 순간 탁 쉬어진다고. 에라 모르겠다면서 이 움직이려는 마음 탁 내려놓아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탁 놓아지는 순간. 그때 저기에 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딱 이거를 스스로 이 과정이 자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대신 못 해줘. 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이후의 공부는 뭐냐? 이 멈춤의 감이 생긴 거예요. 이 감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딱 이 멈춤의 감이 생긴 거예요. 이롭음의 감, 모두가 하나인 자리가 딱 멈춰지면 이미 하나였구나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멈춰지지가 않아요. 멈춰졌다가 습관대로 끌려갔다. 이거의 반복인 거예요. 이후의 과정. 근데 어떻게 돼? 그 움직임이 완전히 쉬어지는 쪽으로 힘을 얻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멈춰지는 한 고비도 넘어가야 되고 완전히 쉬어지는 전환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게 없어. 발 디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 디뎌야지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는 마음을 조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을 조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옆에서 있는 도반은 소식이 와가지고 맨날 껄껄껄 웃고 다니고 막 너무너무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러고 있나 막 그 웃음소리가 너무 히스테릭하게 들리는 거야. 너무너무 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진짜 이것밖에 없는지. 왜냐면 난 이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맨날 그래요. 여기에 내가 못 보는 게 뭐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번
맨날 똑같이 이것도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이거를 1000번이고 100번이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저것밖에 없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진짜 저것밖에 없나?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맨날 똑같이 한 하루가 열흘이고 열흘이 한 달이고 한 달이 1년이고 맨날 똑같이 얘기하니까 진짜 저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어느 순간 뭐가 있을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맨날 한결같이 저러면 저거밖에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묻고 싶더라고 진짜 가서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냥 그날 달려가지고 진짜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도 안 하셔 그냥. 그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아이고 또 그런다 근데 그때 알아지죠. 진짜 왜냐면 손 들기 전에 예상이 돼. 오늘도 이러시겠지. 근데 저기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미 마음으로는 이제 알아들었기 때문에 딱 하는데 손이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데 손가락은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손가락은 없어. 그냥 손가락은 없어요. 손가락하고 상관없는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을 들으실 이유도 없어. 그냥 뭘 해도 다 이거니까. 뭘 해도 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자극을 주려고 그렇게 나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방편이. 근데 그냥 이거구나. 이게 난 자꾸 마음에 끌려갖고 이게요. 0.000000001초 사이에 마음이 움직여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근데 마음이 움직여서 몇 바퀴를 굴러서 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한번 멈춰지면은 다 이 일이구나. 나는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평면성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눈앞에 경험되는 요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에요. 딴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라는 그럼 뭐가 있나? 딴 의미가 있나? 의미 없어, 세상은.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가 너무 의미를 많이 찾아왔잖아요. 내용을 찾아왔잖아요. 그 평생 연습한 게 그거잖아요. 뭔 뜻이 있겠지. 무슨 뜻? 자기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거지. 다 드러나 있어. 다 드러나 있고 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뭔가 또 숨어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무겁겠어요. 다 드러나 있고 더 이상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그냥 이게 다 드러난 게 다다. 근데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 존재감, 알맹이를 만드는지 알아요? 그건 다 망상이 만들고 있어요. 생각이 그 내용을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에 속으니까 그게 뭐가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존재가 있고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지랭이 파릇파릇 일어나듯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이게 이 공이 세계라는 게 그거예요. 세계 공인 세계가 이거지. 그러니까 심각하지 말라고. 도가 심각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도는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볍고 진짜 그 잠자리 날개짓 하듯이 가벼운 게 인생인데 우리 얼마나 무겁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 참 심각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원래 뭐가 내용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닌데. 진짜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개나 소나 다 똑같아. 거기에 뭐 나라고 특별할 줄 알아요? 자식이라고 특별할 줄 알아요? 뭐 가족이라고 특별할 줄 알아요? 다 똑같아. 다 가벼워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드러나 있잖아. 여기 뭐가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허허 웃고 그냥 간다 그러잖아요. 허허 웃는데 뭐 무슨 뭐가 무거우면 허허 웃을 수 있겠어요. 요거밖에 없는 거지. 감사합니다. 예.